봤어? 점프하는 거 누나? 우와! 우와! 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엔도르스입니다. 제가 오키나와를 여행 갔다 오면서 소니 알파 7 M3를 사용해봤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미러레스지만 풀프레임이다. 이 상위 기종은 뭐가 있냐면 R3가 있고요. 그 상위 기종에는 알파 9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 강자인데 정말 스포츠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초고속 연사와 무음석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이게 M3가 정말 가성비로 나왔어요. R3 나올 때 가격이 비쌌는데 그거보다 좋은 기능만 뿅뿅뿅 빼가지고 넣어줬는데 얘가 이제 가격은 다운시킨 거죠. 근데 가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충전기도 안 주고, 가격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와서 230만 원 정도 하는데 바디만, 이제 충전기도 안 줬다 뭐 얘기가 많은데 별도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나는데도 이런 가성비를 갖추고, 이제 연사는 10연사 다다다다닥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버퍼 전혀 움직임 없이 싹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건 2420만 화소로 사용할 수가 있고 51,200만 화소의 상용 iOS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M3 쓰는 사용자랑 R3 쓰는 사용자 어느 걸 할까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느 걸 구매해야 되지? M3를 구매할까? 가격을 봤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좋은 기능? R3를 살까? R3를 샀더니 가격이 또 많이 부담되고 렌즈까지 합쳤더니 거의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걸 고민할 때 M3의 강점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들어봤는데, 뛰는 아이들도 얼굴 인식을 하고 아이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동자 인식을 해서 바로 이게 찍을 때 연사도 10연사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다 찍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M3가 사는 게 좋다. R3는 어떤 분들이 사냐면 고화소이기 때문에 화보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고화소의 사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 게, M3는 오히려 화소가 낮기 때문에 야간에 촬영할 때 노이즈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R3가 많이 발생했다고 치면 오히려 M3는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성비로는 아직은 M3를 더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고, 어차피 이걸로 화보 사진을 찍을 게 아니기 때문에 클럽에서 뭐 인터넷용으로 쓴다든지 뭐 인화한다든지 할 때 큰 사진을 인화하지 않으면은 M3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유튜브 영상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렇게 미러가 올라가진 않아요. 적정한 그 각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유튜브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화면 LCD 같은 걸 달아가지고 액세서리로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핸드폰을 이제 미러레스 통신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이 가능하고 4K 촬영이 가능합니다. 화질 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RAW도 지원을 하고 JPG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포맷 같은 경우는 XAVC-S 4K라고 지금 소니의 포맷형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한 FHD를 지원하고 일반 HD 화질도 지원합니다. 제가 오키나와 가서 돌고래 쇼도 촬영을 했는데, 오키짱 쇼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 멀리 있는 것도 줌인해서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것도 찍을 수 있는 SL 소니 렌즈 SEL24105D 제품을 사용해서 105mm로 쭉 당겨서 촬영할 수 있고 23mm로도 촬영을 갈 수 있어서, 이 망원 렌즈 요거 하나면은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한 거는. 근데 이제 인물 사진 촬영용으로 단렌즈 하나 또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사를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연사가 우와 정말 다다다닥 쏙 빠릅니다. 연사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초당 10장을 찍어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프레임인데 지금 보시면 버퍼가 바바바바바 하면서 저장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제가 아까 동안 인트로에서 찍은 사진이 1400장 정도를 찍었더라고요. 다다다다다다 찍으면 엄청나게 빠르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조용한 극장에 와서 딸아이가 연극을 하는 걸 좀 찍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민폐잖아요. 얘가 무서운 카메라가 지원이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셔터에 보면 조용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동 모드에서는 동작하지 않고요. 조용한 모드를 켜주게 되면, 뭐야 이거 음소거 된 거야? 왜 이러지? 보세요. 지금 찍은 거예요. 이게 연사 이렇게 찍으면 보이시나요? 이게 찍은 거고 사진 촬영 띡띡띡 소리만 하고 무소음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사로 지금 찍는 거고요. 연사를 찍었을 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죠?
예, 이렇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극하시는 분들한테 방해도 되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는 무서운 카메라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는 PC가 필요 없이 플레이 메모리즈를 이용해서 PC 없이 바로 핸드폰으로 태블릿으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 런칭 현장에 가서도 직접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진 작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업하는지 이제 컴퓨터로 옮겨진 거라든지 태블릿으로 옮겨지는 거를 봤는데, 이 영상 제공해주는 그 툴도 무료로 지금 소니는 제공을 또 해줘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앱이 있기 때문에 보고 바로 다운받아서 SNS에 올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용 카메라로도 사용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오토 모드랑 그 다음에 이제 SNQ 모드라고 있는데, 이게 슬로우 모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긴 시간을 짧게 찍을 수 있는 타임랩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할 때 나는 이제 누가 점프하는 순간을 다다다다다다 초고속 카메라로 찍고 싶다, 뭐 그런 순간이 있다, 뭐 청룡열차가 지나갈 때, 그럴 때 이제 써보면 좋고요. 그리고 긴 시간, 예, 일몰한다든지 일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해변에 파도를 친다든지 이런 장면, 구름이 다가오는 모습 같은 것도 촬영할 때 이렇게 슬로우 타임랩스를 이용해서 SMQ를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 설정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셔터 우선인지 수동 우선인지가 있고요. 이 설정으로 하셔서 촬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스테디드 모드라고 해서 이게 손떨림 방지, 오충 연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 삼각대 없이도 찍어도 흔들리는 사진이 적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에 쓰던 카메라가 이전에는 아주 좋은 명기였지만 지금에 출시되는 카메라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펙상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많은 것들이 우수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메모리 슬롯은 지금 2개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백업, 하나는 그다음에 메인용 이렇게 쓸 수 있고, 2개 다 이제 주로 사용할 수 있게끔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모든 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슬롯은 2개 정도가 있는 게 전문가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소니 알파 7 2보다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생겼어요. 이게 배터리가 오래 가서 동영상 사진 마음껏 찍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멀리 있는 거 찍고 가까이 있는 것도 찍고, 이 렌즈 하나면 일단은 되는데 인물 사진을 또 찍으려면 또 단렌즈가 또 하나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08으로 맞추고 또 205를 맞추면 보통 500, 470,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합으로 또 맞추게 되면 거의 뭐 500만원 넘어가겠죠. 그래서 선뜻 이제 고민스러웠던 게 M3냐 R3냐, 지금 2개로 지금 저울질을 계속 했었는데, 이거 M3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와, 정말 이제는 넘어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를 확 느끼게 됐습니다. 이 제품이 정말 좋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단점이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화소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R3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R3에서 쓰는 기능들은 M3에도 웬만하면 있고, R3에서 안 쓰는 기능들은 여기에 없다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추가로 액세서리를 구매를 해야 돼요. 배터리 충전하는 거 얼마 한다고 요거 안 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별도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5핀짜리로 계속 이렇게 꽂아서 충전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배터리 하나 더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만 바꿔놓고 2개 다 다시 꽂아서 바디로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액세서리는. 그렇고 이제 스트랩도 이제 한정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조합으로 잘 사용을 했었고, 오키나와 여행을 가면서 촬영한 사진이나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 구매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바디만 다나와 가격, 현재 오늘 가격으로 238만 6,034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격에다가 렌즈 가격까지 포함을 하면 대략 한 400만원, 470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네요. 500만원 나오나? 소니 알파 7 M3를 사용해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